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20만 원을 돌파했죠. 뉴스는 연일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실적을 내는 미국이나 대만 기업은 우리보다 서너 배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왜 한국 주식만 할인받을까요? 여러분만 느끼는 의문이 아닙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수천만 명이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순의 진짜 이유를 전문가 대담에서도 쉽게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낯선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오랫동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중복상장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돈 이야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코스피는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주요 매체들은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몇몇 대형주와 내 계좌 속 종목들이 따로 노는 현상. 이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미국 투자자가 S&P 500을 샀으면 지난 10년간 250%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코스피를 샀다면요? 같은 기간 수익률은 훨씬 낮습니다. 한국 증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핵심에 중복상장이라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5,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중 무려 1,000조 원이 중복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0%, 5개 중 1개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를 사고도 남을 금액이 이 문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 1,000조 원이 한국 주식 전체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 이 구조 때문에 30% 싸게 봐야겠다고 계산하면 그 30%가 바로 여러분 수익률의 구멍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점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다 잊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월 매출 1,000만 원이 나오는 건실한 편의점입니다. 그 안에는 음료 코너도 있고 간편식품 코너도 있고 카페 코너도 있습니다. 카페 코너가 요즘 핫해서 매출의 40%를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이 카페 때문에 편의점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말합니다. 이 편의점 안에 있는 카페 코너를 아예 독립시켜서 별도 가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주식을 새로 팔겠습니다. 처음엔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죠?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카페가 본점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카페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카페가 따로 상장해서 주식을 팔면 그 자금은 사장한테 갑니다, 여러분. 즉, 기존 편의점 주주는 카페 주식을 한 주도 못 받습니다. 카페가 아무리 잘 되어도 여러분 수익과 무관합니다. 게다가 편의점의 알짜 사업인 카페가 나가버렸으니 편의점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중복상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사업의 핵심을 떼어내 사장이 따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주주 동의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대주주는 분리된 자회사의 지분도 챙기고 새로운 IPO 자금도 끌어모읍니다. 반면 일반 주주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주가도 내려가는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주주가 이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이 쉽고
계열사마다 별도 상장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보다 경영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에서 20% 사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겨우 0.05%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계산해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400배나 높습니다.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 선진국 시장은 물론 신흥국과 비교해도 한국만 유독 이 수치가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주식 전체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한국 투자 컨퍼런스. 작년에는 7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00명이 왔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막상 투자를 결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국 주식은 일단 30% 깎고 봅니다. 이 말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입니다. 왜 30%나 할인하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이 중복상장입니다. 실제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LG화학 이야기입니다. 2019년, 2020년 초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LG화학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LG화학 안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은 배터리 성장에 베팅해서 LG화학을 샀습니다. 주가는 장중 9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LG화학이 공시 하나를 올립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공시가 뜨자마자 LG화학 주가는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6조 원 이상 날아갔습니다.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어서 LG화학을 샀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그때 IPO 자금만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성장의 과실은 새 주주들이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LG화학은 그 가치를 전혀 반영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도 LG화학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LG화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가 따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이 사업들도 함께 사는 거지만 각각이 따로 상장되다 보니 삼성전자 자체의 가치는 할인됩니다. 대주주는 각 계열사마다 지분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고 소액주주는 가치 희석에 피해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 미국 주식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핵심 수치를 봐야 합니다. RO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실력입니다. 2026년 예상치 기준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ROE는 미국, 대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력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PBR이 문제입니다. PBR은 시장이 이 회사를 얼마나 비싸게 쳐주느냐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PBR이 4배를 넘습니다. 한국은요? 1.5배입니다. 같은 실력인데 시장의 평가는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모순의 원인이 중복 상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산다고 치면 그 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삼성 SDI 등 수많은 계열사 가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사들이 따로따로 상장되어 있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얼마로 봐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불투명성까지 더해지면 더 큰 할인이 붙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한국 주식을 30% 깎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할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KB증권 분석을 봅시다. 한국 상장사들의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실적에 PBR 3배만 적용해도 코스피 10,000포인트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대만 수준인 4배가 아닙니다. 겨우 3배만 인정받아도요. 실적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구조적 할인만 제거되면 10,000포인트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할인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복 상장 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의 증상입니다.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MO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의 다수결이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반 주주들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찬성해도 소수주주 과반이 반대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LG화학 물적 분할 당시 만약 일반 주주들만의 별도 의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소액주주 소송이 일상적입니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결정되고 경영진이 실제로 책임을 집니다. 한국은요, 이사회 결의로 대부분이 됩니다. 상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일반 주주가 중복 상장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KB증권 김동원 센터장이 제안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같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 가지만 도입되어도 대주주가 소액주주 돈을 이용해 계열사를 키우는 구조에 제동이 걸립니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복 상장 문제를 콕 집어서 언급하며 금융위원회가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같은 예외는 있지만 이사회 결의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막힙니다.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LS그룹은 자회사 상장을 철회했고 SK와 HD현대, 롯데 등이 자회사 IPO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ROA, 자산 대비 수익률이 1.9%입니다. 일본은 1.7%입니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PBR은 일본보다 낮습니다. 왜일까요? 자본 효율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열사 확장과 새로운 중복 상장에 쓰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만 바뀌면 한국 시장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입니다. 홍콩 컨퍼런스에서 1,100명이 몰린 이유도 바로 이 기대감 때문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 금지라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중복 상장된 기업들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발표돼도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죠.
2026년 한국 증시가 진짜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말뿐인지 그 기준점이 바로 중복 상장 금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자사주 소각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배당만큼이나 중요한 주주 환원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수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2026년 한국 상장사 순이익 예상치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대만 수준인 4배가 아닌 겨우 3배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안 바뀌면 불가능합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1,000조 원짜리 할인 요인이 남아있는 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30% 깎고 볼 것입니다. PBR은 1.5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비유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1,000조 원짜리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코스피 10,000포인트와 연결됩니다. 실력은 있는데 시스템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주주 돈으로 자기 계열사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가치를 갉아먹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코스피 10,000포인트는 영원히 못 갑니다. 중복 상장 금지, 소수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2026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S가 상장을 철회했고 대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홍콩 콘퍼런스에서 1,100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몰려온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드디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잠깐의 신용인지 그걸 지켜보는 게 올해 한국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복 상장 금지 규제가 실제로 정착된다면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조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로 코스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바뀌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PBR이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축, 자사주 소각과 배당 세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2번째 열쇠입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